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 뉴스는 변함없이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요. 이번에 입고된 자골신경통 치료를 위한 테라피 방석, 많은 분들이 첫날 굉장히 많이 주문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미준홀 팀장이 개런티합니다. 주문하시고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원포인트 레슨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뉴스는 미국 현지 뉴스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6월 15일은 캘리포니아가 전면 재개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새벽 12시 1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고요. 비즈니스 업소의 인원 제한 조치도 사라졌습니다. 6월 15일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고생하셨던 분들, 버티셨던 분들, 지금도 버티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한 주 캘리포니아 날씨, 특별히 LA 오렌지 카운티 날씨 정말 더운데 후끈후끈 더위와 맞짱 뜨면서 건강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존버하는 자만이 마이클 버리의 빅쇼트 영화를 받아 알겠지만 존버하는 자에게 결국은 성공이라는 열매가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백신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 역시 목요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목요일 주 직업안전국이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남가주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야외 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노약자와 아동들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150만 달러 행운의 주인공 10명을 뽑는 캘리포니아 백신 복권이 오늘 추천됩니다. 플리즈 착하게 살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에는 휴가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복권 상품을 늘린다는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겠지. 제가 쏘겠습니다. 뉴욕에서 또 증오범죄로 아시안 음식 배달원이 부상당했습니다. 음식 배달 도중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온 괴한의 칼에 맞았는데 뉴욕 경찰은 아시안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뉴욕에 계신 미주노 가족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따 모아서 파이터 또 출정시키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격 사건으로 하루 평균 54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와 최악의 총기 사건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지난해가 20년 만에 최악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깰 분위기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급증하는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위협에 강력한 연합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자, 이 G7 정상회의의 내막, 정말 핵심 아젠다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은 아니에요. 이 둘 사이도 늘 견제와 이게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척점을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쳐 모여옵니다. 그래서 반 중국, 반 러시아 이 진영으로 지금 만드는 것이 G7 정상회의의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로 대한민국도 초대를 하고 몇몇 나라도 초대를 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지금 잘 만들어져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 때 나토냐 그러는데 바이든은 아랑곳 없이 나토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이미 의제는 모두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쵸, 러시아와 미국이 특별히 대통령 되고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미 합의 끝났죠. 다 물밑에서 다 끝나고 내일은 발표하는 일만 남았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이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뭔가 저런 좀 모양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좀 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타자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제가 뭐 보고 있냐면 갑자기 뉴스 녹음하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기차 3인방 어제까지는 좀 갔는데 오늘은 또 흔들흔들하네요.
어찌됐든 공정공생의 방법은 중국과 미국이 타협점을 찾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쉽게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바이든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팍팍 하고 있죠. 대만, 그쵸?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국 현지 교민들 좀 주의하셔야 될 뉴스네요. 지금 영사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영사관 LA 있잖아요.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네요. 이유는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 입국 후에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관련 절차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한인 시민권자나 재외국인이 직계 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좀 비속 방문을 위해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LA 등 가까운 제외 공간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일반 민원 처리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저 LA 영사관, 총영사관, LA 그 윌셔가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한국에서 왔죠 다 대부분. 근데 뭔가 좀 미국 현지 사정을 많이 도와줬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갑질이 정말 세상에 그런 갑질이 없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사관인지 이게 북한의 그 영사관인지 할 정도로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2%가 모자릅니다. 2%. 그 2%를 좁히지 못하네요. 자, 경제 전면 재개방을 캘리포니아는 오늘 선언하는 이 역사적인 날에 그러나 또 안타까운 또 우리에게 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뉴스. 인도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급기야 영국은 전면 재개방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인도에서 생겨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4개국에서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0% 이상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가을부터 전 세계가 델타 변이로 인해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주일 후로 예정됐던 전면 재개방을 한 달 연기했고요. 미국에서도 너무 빠르게 재개방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방에 들어갔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일명 델타 베리안트,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분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 인도발 변종이거든요. 자, 요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부로 캘리포니아도 그다음 뉴욕도 7월 1일부로 지금 된다고 하는데요. 전면 재개방이 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가방역, 스스로 지키는 자가방역만큼은 철저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복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5월 소매 판매 지수는 1.3%가 줄었고요. 생산자 물가는 6.6%가 급등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통계 지표도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3% 줄어들었다고 오늘 밝혔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8%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됐던 4월 소매 판매는 0.9% 증가한 것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우리 공부했잖아요. 핵심 소비자 판매 지수는 지난달 0.7%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한 1인당 1,400달러의 재원지원금에 힘입어 지난 3월 소매 판매가 10.7% 급증한 이후 가계 소비 지출이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봐라, 돈 안 주니까 또 소비 판매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판매 지수,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돈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아니면, 돈이 돌지 않으면은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나라거든요. 이게 좀 다른 나라하고 조금 시스템이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요즘 뭐 한국의 강남의 오피스텔 되게 비싸죠. 근데 미국은요, 다 그런 오피스텔에서 사는 겁니다. 모기지든 렌트든 한 달에 여기는 거의 월세 개념이잖아요. 3,000불, 4,000불. 한 달에 그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집을 사셨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집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페이먼만 없으면 돈을 모을 텐데. 페이먼만 없으면 돈을 모을 텐데.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었어요. 가족과 오지 말고 나 혼자 왔었으면, 내가 1년만이라도 진짜 어찌됐든 이 페이먼만 모았으면은 종잣돈을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쉬움이 늘 있었지만, 그러나 또 가족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또 극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돌고 돌아야지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작용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절충안으로 하지만 지금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고, 당분간은 이 경기 부양책 돈이 안 나올 분위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갈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곳곳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곳곳에서 너무 많은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또 우리에게 담겨있는 숙제인데요. 자네 옐런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와, 이게 웬일입니까? 한복판 은행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네요.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요즘 쓰나요? 우리 한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헬조선. 너무 미국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요즘 저희 통키뉴스만 들으셔도 알겠지만 사흘이 멀다 하고 총질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어젯밤 웨스턴과 올림픽, 대박. 여러분, LA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올림픽은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그 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턴 올림픽, 웨스턴 윌셔, 뭐 벌먼 올림픽. 저 웨스턴과 올림픽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주차장, 저도 종종 갔었는데, 저 파킹랏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55분쯤. 나 10년 전에 밤 10시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멀리 가지 못하고 웨스턴과 산마리노 스트리트 부근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LAPD는 자, 웨스턴과 산마리노 스트리트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다른 주차 차량 충돌 당시 장면을 확보를 했는데요. LAPD는 여기서 총격 사건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총격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인타운에 해가 떨어지고 밤에 한인타운에서 뭔가 뭐 식사를 하시든, 특히 오늘 신문 보니까 또 야외 페리오에서 먹다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아시안층호 혐오 범죄도 있고요. 하지만 삶의 터전이 직장과 집이 한인타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밖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안에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해 떨어지기 전에 꼭 댁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전해드린 나토, 와, 좀 새로운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자, 나토가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전면에 등장하자 지금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이 화살을 중국으로 겨눈 것에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제 나토의 화살은 옛날 소련 쪽이었거든요. 주 7개국 정상이 중국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여도 사이비 다자주의라며 짐짓 무시하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이랬거든요. 중국이 이 사이비 집단들 했는데, 자, 중국은 일단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이 왕서방들의 특징이죠.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해 벼르고 있는 나토 30개국 회원군과 맞서는 것 무리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제 조금 판세 돌아가는 게 읽히나 봅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의 대표부는 15일 나토의 올해 국방비 총액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고 중국의 5.6배에 달한다며
핵탄두만 놓고 보면 중국이 20배에 육박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방 정책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시종일관 방어적이라면서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을 냉전적 사고로 폄하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 역할 확대에 이어 나토까지 끌어들여 옥죄한다면 중국은 사면초가의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환구15는 나토가 동맹 차원에서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건 전례 없는 조치라면 나토는 워싱턴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나토는 2019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유럽이 중국을 위협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올해 나토 정상 공동성명에 기회라는 단어는 빠졌고요. 대신 구조적 도전이라며 미국이 외쳐온 중국 위협론에 적극 가세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양측 경제 협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금 발음이 또 꼬입니다. 어찌됐든 결론, 중국이 나토의 부상에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에는 미국이 타이완을 놓고 싸우면 중국이 지는 이유라는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심 이익도 없는 대만이죠.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싸우면 미국의 쇠락만 부추기며 질 수밖에 없다는 글을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미 국방부 베테랑 분석가 프란즈 게일. 참,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만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 통일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해서 그냥 통일해버리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하면 당연히 중국이 이기죠. 대만을 갖다가 탁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중국에서 북한을 미국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만 건드리지 마라. 대만 건드리지 마 그러는데 미국이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 시장, 인플레이션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미국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일종의 완충 역할을 했던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스탑이 되고 막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는 것.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어찌됐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버티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버티시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갑자기 승리가 나오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습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정말 박살나고요. 그렇다고 계속 지켜만 보자니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면서 때를 지켜봐야 됩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하듯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목표물이 일 때까지 밤이슬을 맞으며 움츠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러지 않으면 그럴 때만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이라는 것. 이런 시장이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계속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등장하는 참 나쁜 인간들 많죠. 여전히 총질하는 인간들, 정신 못 차리는 중국, 이 모든 이들에게 또 시원하게 우리 미즈널 파이터 나와서 한판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미즈놀 팀장이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입고된 자골 신경통 디스크 환자들,
수험생, 연구원들, 프로게이머들 에게 필수품인 테라피 방석을 소개합니다. 이 방석 때문에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방석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쭉 펴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둔 수험생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더불어서 미연에 허리 건강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석 가운데 가장 비싼 방석일 거지만 한 번 사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요. 이진홀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